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학년도 고1 3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화이론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글 같은 경우는 화이트의 문화과학에 대한 글이고, 나글 같은 경우는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라는 제목을 가진 글입니다. 그래서 주제 통합적 읽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요즘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제통합적 독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제통합적 독서라고도 하고 주제통합적 읽기라고도 하는데, 보통 선생님 어떤 게 주제통합적 독서예요? 라고 하면, 아, 고1, 2, 3 모의고사에서 가나로 나오는 지문들 있죠? 보통 독서 세 지문이 출제가 되면 그 중에 두 지문은 그냥 단독으로 출제가 되고, 가나로 같이 나오는 요런 것들이 주제통합적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제, 토픽이 통합되는 독서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가하고 나글은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얘도 지금 4개나 5개 문단, 4개나 5개 문단의 단지문이거든요, 둘 다. 그래서 둘 다 단지문인데 얘를 하나처럼 보려고 하면 굉장히 길게 느껴져. 8개에서 10개 정도의 문단이 될 수 있잖아. 근데 단지문 단지문으로 각각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쉬운 글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읽기가 편해지냐. 만약에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결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얘는 무조건 있잖아. 그러면 서론부터 읽어가지고 서론을 마지막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나오겠지. 그리고 그걸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고, 서론의 마지막 보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고 본론에서 나오는. 그러면 우리는 이쪽 부분만 서로 잘 보면 대략 어떤 내용을 주제 통합하고 있는 글인지가 판단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야. 물론 결론까지 있으면 더 쉽죠. 요약 정리까지 주니까. 그럼 판단이 더 쉽겠지만, 수능 독서는 독서에서 3학년으로 갈수록 결론이 없는 글들이 기본이죠. 왜? 결론이 있어버리면 너무 쉬워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지문 단지문으로 둘을 주제가 통합되게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예를 들면 교수님의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순신에 대한 글을 보는 거야. 그럼 주제가 둘이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순신의 칼의 노래고, 얘는 이순신의 난중일기야. 그럼 얘는 이순신이 직접 쓴 수필이 되는 거고, 얘는 그렇죠, 기문의 소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제는 동일한데 관점이나 갈래나 형식이나 이런 게 다른 글들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의 형식, 관점, 특징, 형식, 관점, 특징이 각각 다르죠. 근데 이순신이랑 주제만 동일한 거야. 그럼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과 갈래의 작품을 보다 보면 이순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주제통합적 독서의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내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글을 보겠지만, 이런 이론적인 기반을 알고 독서를 보려고 하셔야 수능 독서든 이런 데서 최저 맞추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가나 글은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본문으로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가는 화이트의 이론이고 나는 반 퍼슨의 이론이야. 근데 보시면 가도 문화를 구성하는 거고 나도 문화를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체계가 나오고 여기도 세 가지의 사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제 통합으로 보면 이 둘의 주제가 지금 뭐야? 문화의 형성 또는 문화의 구성을 같은 주제로 해서 두 가지의 글을 갖고 왔는데, 얘도 세 가지 체계가 있고 얘도 세 가지 사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런 식이지. 이 세 가지가 융합돼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세 가지 요소가 A, B, C라고 하면 A하고 B가 합쳐져야 C가 된다, A하고 B가 곱해져야 C가 된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 글은 읽으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게, 문화를 형성하는 세 가지 책에 세 가지 관점이 나왔지만 이게 같은 관점인지 다른 관점인지를 판단해서, 같은 관점이라면 얘와 얘가 반복되면서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 다른 관점이면 서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차이로 접근하는지를 읽어내시는 게 시험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겠지. 왜? 비교 대조를 하기가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주제통합적 독서는 이런 기본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사고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게 주제통합적 독서의 기초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봤지만, 제가 정규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런 것들 이해하시는 게 기본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가글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글은 문화를 구성하는 화이트의 문화과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1문단 서론이겠지. 여기서 문화의 개념이 뭔지, 그 다음에 구성하는 세 가지 층위가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이 문단에선 각각 이 세 가지를 설명하겠지. 그러면서 이런 신키워드, 반트로피래, 반엔트로피적 성향이 있는데 이 문화는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떤 공식이 되는지, 그래서 뭐 E 곱하기 T는 C가 되는 이런 것들로 결론을 맺는 게 가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은 요 포인트를 잘 보시면 좀 편해집니다. 특히 내신 독서를 할 땐 이런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구조 표절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부분 있죠. 무조건 예를 들어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시를 여기서 들어주는 거야. 뒤에도 가면 이렇게 돼. 존재론적 사고 예를 들어, 기능적 사고 예를 들어, 신화적 사고 예를 들어. 포인트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가 있는 문단이 각각 내용을 분류한 다음에 그걸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그 문단이 핵심이라는 걸 바로 판단이 가능하겠지. 한번 볼게. 화이트는 문화를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체계다. 그러니까 문화는 인간이 만든 거야. 근데 만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환경에 뭐 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문화를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 즉, 인간은 타고난 신체 능력만으로는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기 어렵대. 그치, 인간은 굉장히 약해. 생각을 해봐.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 아담과 하와 신화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적 신화에선. 근데 걔네들이 헐벗고 있었단 말이야. 옷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걔네랑 만약에 호랑이가 붙는다고 해봐. 너무도 나약한 존재지? 이렇게 신체 능력만 보면 동물한테 이기기가 쉽지 않아. 오랑우탄 어떻게 이길 거고, 고릴라 어떻게 이길 거야, 코끼리는 어떻게 이길 거야, 사자는 어떻게 이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뭘 만들어놨다? 문화라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수단으로 활용해서 생존했다. 그래서 화이트는 문화를 만든 이유를 뭐라고 한다? 신체적 제약을 극복해서 생존하기 위함이다. 문화를 도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게 처음에 기본 이론이네. 이 화이트는 문화를 기술적 체계, 사회적 체계, 관념적 체계라는 세 가지 층위로 세분화했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깔 제가 표시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세 가지 각각을 정의를 해주는 거야. 기술적 체계라는 건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까 문화를 만들었댔지? 그런 그때 사용하는 물질적 수단이야. 그래서 얘가 핵심이자 기반이 되는 거야. 물질. 그리고 그 물질 위에 조직을 하는 게 사회적 체계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관념적 체계는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이거 조심해야 돼. 기술과 사회의 영향을, 얘네가 기반이 되는 거고 얘가 체계가 되는 거야. 조직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됐을 때 얘네가 얼마나 융합되고 얼마나 잘 돌아가냐에 따라 관념적 체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뒤에 공식화하면 E 곱하기 T는 C, 관념, 문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 결국 여기가 중요하네. 화이트는 기술적 체계가 변하면 당연히 생각해봐. 얘가 기술이야. 여기에 사회가 곱해져야 문화, 관념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은 기술이 발전하든 체계, 조직이 발전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당연히 관념을 발달할 수가 있겠지. 기술적 체계가 변함에 따라 사회적 체계와 관념 체계가 잇따라 변한다. 왜? 얘가 기반이야. 그럼 생각해봐. 물질 기반이 바뀌면 당연히 조직도 그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겠고, 당연히 조직이 바뀌면 거기서 만들어진 관념도 변해야겠지.
예를 들어 물을 끓여 쓰는 기술을 활용했대. 그러면 이런 기술이 뭐 된 거야? 발전이 한 거지. 그럼 이런 거에 맞춰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사회적 체계. 그래서 얘가 1순위고 얘가 2순위고 얘가 3순위야. 영향을 서로 순서대로 준다고 보시면 돼. 그럼 물을 끄는 기술이 발전이 됐어. 그럼 당연히 여기에 맞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 사회 조직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그런 사회 조직이 역할 분담을 통해 만들어졌지. 그거에 따라서 기술과 사회적 체계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생각하는 사상, 신념, 규범이 거기에 맞게 형성돼야 돼.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협력이라는 또는 상부상조라는 농경 문화가 정착하게 된 거야. 왜? 기술이 발달했어. 그거에 맞춰서 역할을 뭐 했어? 분담했잖아. 나눴잖아.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사는 협력 요런 것들이 관념으로서 발달하게 됐다는 얘기지. 화이트의 관념이 좀 이해되십니까? 그럼 위에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 단순히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위까지 연결하면 화이트는 문화를 인간이 신체적으로 약해. 혼자서는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위해서 서로가 문화라는 걸 만들어서 문화를 도구로 생존했댔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물을 끄는 기술, 체계가 발달을 했어. 거기에 사람들은 약하지만 이런 제약을 극복하려고 서로 뭐 한 거야? 상부상조하고 협력하는 역할 분담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리고 그 조직에서 잘,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뭐로 만드는 거야? 조직에 맞는 관념으로서 발전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문화라는 걸 형성할 수 있게 되고 그 이 문화를 수단으로 약한 사람들, 개개인은 약하지만 이 개개인들이 인간 집단을 통해서 생존했다. 이게 문화의 의미라고 화이트는 보고 있는 겁니다. 화이트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이런 건 주장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대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된다. 점점 어떻게 돼? 감소되는 거야. 이런 걸 엔트로피라 그래. 그럼 생각해봐. 점점 에너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감소돼야 되는 게 엔트로피인데 반은 반대란 얘기거든. 반한다. 그럼 엔트로피에 반한다는 건 점점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상승하는 거겠지.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흐름을 거슬렀대. 이러한 흐름이 뭐야? 에너지가 감소되는 엔트로피야. 엔트로피가 이러한 흐름이야. 그걸 거슬러 에너지 활용하여 생명을 유지한대. 그러니까 에너지를 죄송합니다. 늘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에너지를 늘려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게 인간이다. 그에 따라 인간은 에너지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수단을 개발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는 문화 발전의 보편적 원리를 E 곱하기 T는 C라는 공식으로 만들어냈어. E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입니다. T는 기술적 체계야. 아까 화이트 이론에서 기본이었죠. 기술이 발전하면 사회나 관념은 따라온댔지. 변화, 변화, 변화. 그러니까 에너지와 기술이 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문화가 형성이 돼. 그럼 문화가 발전하려면 얘가 늘든 둘 중에 하나라도 늘면 얘는 발전할 수 있겠지. 물론 얘가 는 만큼 얘가 줄어버리면 안 되겠지. 곱하기니까. 그래서 E 곱하기 T는 C다. 에너지 곱하기 기술, 테크놀로지죠. 이런 게 곱해지면 문화, 컬처가 만들어진다라는 공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의 발전은 기술을 높이는 T를 높일 수도 있고 반엔트로피, 에너지를 높임으로써 문화가 발전할 수도 있다. 이는 문화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양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동력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엔트로피가 늘든 아니면 기술을 발전시키든 그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가 됐을 때 문화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문화 발전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 만한 것들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르캠 또는 뒤르케임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결정론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도 이어서 이렇게 요약 결론으로 얘기하면 한 해 활용되는 에너지 양이 이야. 그리고 에너지를 통제하는 수단이나 효율성, 경제성 이런 것들, 이 에너지를 통제하는 기술. 그래서 E 곱하기 T라고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만 있으면 뭐해? 얘를 통제할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와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늘리려면 반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거고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해도 돼? 늘려도 되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늘리면 곱하기 값이 커지겠죠. 그만큼 컬처, 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반 엔트로피를 늘리든지, 그래서 에너지를 늘리든지 아니면 기술을 발전시켜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엔트로피 원래 연력학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한번 읽어보라는 개념으로 갖고 왔으니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어는 뭐 물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핵심만 알아두면 돼.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는 뭐다? 에너지가 점점 효율성 있게 줄어든다. 근데 반 엔트로피는 아까 에너지를 늘리는 거다. 그래서 에너지를 늘려야 문화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알면 되지 뭐 저걸 주거를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나지문으로 가볼게요. 반퍼슨의 이론인데 얘도 아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세 가지 사고가 아까 앞에 글보다 화이트의 글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서론이잖아. 서론에서 신화, 존재, 기능적 사고를 설명해. 그래놓고 신화 2문단, 존재 3문단, 기능 4문단. 그러면서 각각의 개념, 예시, 개념, 예시, 개념, 예시. 그 다음에 반퍼슨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글이다. 한번 볼게요. 반퍼스는 문화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 거다. 지금 화이트랑 다르죠? 화이트는 문화를 도구로 사용해서 신체적으로 약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썼다라고 얘기했다면 반퍼스는 문화를 뭐라고 얘기해?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사고를.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이해하는 사고, 삶의 방식, 이게 드러난 게 문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 그래서 문화의 형성은 신화적 사고, 존재론적 사고, 기능적 사고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는 움직임이잖아. 그러니까 명사라는 건 사물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사물은 움직임이 없지. 근데 동사는 움직임이 있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면 뭐냐? 문화라는 건 뭐다? 역동적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명사가 아닌 동사라는 건 명사는 움직임이 없죠? 근데 동사는 움직임이 있지. 그게 문화다. 한마디로 문화는 뭐가 있다? 역동성이 있다. 역동적 과정이다. 왜? 신화적 사고, 존재론적 사고, 기능적 사고가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반퍼슨에 따르면 그럼 여기부터는 반퍼슨이 얘기하는 신화, 존재, 기능적 사고를 주장을 설명하고 예시로 이해를 시키는 문단이라 보시면 돼요. 신화적 사고란 세계를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으로 여기고 세계는 거대한 힘이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신과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그 힘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대. 그 힘은 엄청나다는 얘기죠. 삶의 질서 안정감을 확보. 이걸 누가 해주는 거야? 그치. 세계가. 다른 말로 누가? 신이 또는 그 힘을 통해서 삶의 질서와 안정감을 유지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와. 그럼 이건 누구 탓이야? 인간의 탓이 아니야. 세계의 탓이야. 신의 탓이야. 신이 그 힘을 사용해서 거대한 힘으로 비를 내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기우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비는, 의식은 비가 내리는 일을 초월적 존재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 이 초월적 존재의 의지가 누구야? 그치. 세계. 또는 여기는 신. 신이 가진 힘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빌면 이 초월적 존재가 비를 내려줄 것이다. 이는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져 사회가 처한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체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려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신화적 사고는 이 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얘네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사고야. 그런 사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가 안정과 질서를 가지고 유지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신화적 사고입니다. 그러면 존재론적 사고는 뭐냐?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이성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세계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그럼 약간 이 객관적은
과학적인 게 제일 좋아. 생각을 해봐. 주관적이라는 건 한 사람의 생각이잖아. 그러면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그럼 전부 다 주관적이야. 근데 객관적이란 말을 쓰려면 그것도 규명이란 말을 썼잖아. 객관적으로 뭔가 증명해내려면 과학적인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시험에서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지. 그러니까 벌써 예시를 뭐로 들어? 감염병 치료라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 이거를 우리가 신화적 사고로 생각해봐. 그럼 감염병의 치료라는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 신이 신의 힘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서와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신화적 사고야. 똑같은 예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렇게까지 보면 신화적 사고인데 이게 아니라 병원균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고. 이 병원균 때문이다라고 밝혀버린대. 보이죠? 과학적인 원인 규명. 그러니까 무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전염병이 일었어. 그럼 전염병이 누구 때문이다? 신의 힘 때문이다. 그래서 신한테 빌어서 해결할 수 있다. 신이 우리를 해결해서 삶의 질서를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신화적 사고야. 근데 전염병이 들었어. 얘는 이런 병균 때문이야. 그래서 이 병균을 잘 죽이고 소독을 잘 하고 잘 관리를 하면 모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과학적 원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죠. 객관적인 존재론적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기능적 사고는 뭐냐? 다양한 관계 속에 수행되는 기능.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능과 좀 반대되는 걸 개념,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기능이 뭐냐를 따지는 게 기능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잘 써놨죠? 예를 들어서 관료제는 약간 직업, 공무원 이런 거 생각하면 좀 편한데 관료제 문화는 구성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관계를 위계화, 높고 낮음이 있다는 얘기야. 업무 처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을 체계화해서, 그러니까 위에 사람은 뭐하고 밑에 사람은 뭐하고 그 밑에는 뭐하고 각각의 역할이 기능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되고 얘는 뭐 하면 되고 얘는 뭐 하면 되고 얘는 뭐 하면 되고 정해져 있겠지. 그걸 각각을 해버리면 굉장히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 이는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을 체계화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 세 가지 반퍼슨의 문화를 생각하는 세 가지 사고. 신의 힘 때문에 안정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증명해서 해결할 수 있다. 각각의 기능을 잘 수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사고를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반퍼스는 이 세 가지 유형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요게 중요하죠. 중첩은 뭐야? 겹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요런 거 전염병으로 예를 들어볼게. 전염병이 아까 신화적 사고로서 신이 전염병을 일으킨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병원균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물론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지금은 이 신화적 사고보단 존재론적 사고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근데 어쨌든 예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중첩되는 거야. 또는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뭐 하는 거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변화된다. 즉 문화는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 왜 완결됐으면 변화가 없어야 되잖아. 이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얘 때문이야. 그럼 우리가 이해하면 그치, 삶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야. 전염병이 돌았어. 코로나가 돌았어. 어떤 병균 때문이야.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편해졌지. 뭔지 몰랐을 때는 어때? 굉장히 혼란이 컸단 말이야. 근데 어떤 원인이란 걸 밝혀지면 아, 치료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편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든 사람이 어떻게 그 현상, 세계를 이해하는지, 그런 관점을 기능, 존재, 신화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방금 이 전염병이 들었어. 그럼 기능적 사고로 생각하면 뭐야?
우리나라의 뭐 질병관리본부장, 그 다음에 질병관리팀 또는 그걸 뭐 예방하는 사람들 또는 이게 창궐 했을 때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각각은 뭐 관리본부장은 뭐 하면 되고 누구는 뭐 하면 되고 누구는 뭐 하면 되고 누구는 뭐 하면 되고 이렇게 자기 역할만 잘하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가 이해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발전되면서 수정되고 재구성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뭐다? 역동적이다. 변화되고 수정될 수 있다. 요게 역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차이가 좀 보이십니까? 얘네들은 중첩 상호작용 되면서 서로 세계를 이해하고 수정되고 변화되고 재구성될 수 있고 역동적이래. 근데 아까 이에 반해서 화이트는 뭐라 그래? E 곱하기 T는 C다. 반 엔트로피를 통해서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를 높이든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든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가 발전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발전돼야 얘가 발전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서로 변해갈 수 있다. 중첩될 수 있다. 상호작용한다.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호작용, 중첩,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잘 써먹음으로써 서로 발전되는 역동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E나 T. 반 엔트로피를 통해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든 기술을 발전시키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다른 관점. 그럼 이 둘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각각의 관점에 따라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주제통합적 독서로 나왔던 이번 고1 3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글인데 한번 주제통합적으로 내용을 잘 이해해 보실 수 있다면 뭐 내용은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시를 주고 적용하는 게 제일 좋거나 또는 말장난을 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리 잘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